가정보호 사건에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억울함을 청산유수로 이야기한들 내가 있다면 무혐의 결정, 기소유예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인지상정이죠.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김신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절차에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이라거나 보호사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이 보호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한 후에 혐의 있음 혹은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사건을 받게 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4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죄가 없다는 무혐의 결정. 두 번째, 죄가 있지만 내가 한번 봐줄게 라는 기소유예. 세 번째, 벌금 서류 재판하겠다는 약식명령 청구. 네 번째,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사건을 넘기는 공소제기 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 4가지 결정에 더해서 5번째 결정 유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명해드릴 보호사건 송치 결정입니다. 우선 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기소유예랑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조건을 달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달리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명령 같은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기소유예보다 피고소인에게 좀 부담을 주는 제도이긴 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해요. 자, 이러한 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어떨 때 내려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검찰청 아동학대 전담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담당 검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보호사건 송치 결정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 제가 CCTV를 보니까 아이한테 접촉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저도 엄마지만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평소에 하는 그런 정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학부모가 이렇게 문제를 삼은 이상 저희로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났어요. 대충 감이 오실까요? 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나려면 이렇게 검사가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제기된 학대 혐의의 수준이 딱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그래야 송치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일단 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나면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싹 묶어서 관할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이 수사 기록에는 CCTV 영상이 들어있는 CD나 외장하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사건을 받게 된 가정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정해서 통지서를 우리 피의자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가정법원에서는 재판기일 전에 별도의 조사기일을 잡기도 하더군요. 조사기일이 잡히면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법원 가사 조사관과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저 같은 변호사는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뢰인을 돕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에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재판날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날에는 이 판사님이 재판정에 들어올 때 이미 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다 정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판부에 만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판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원에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당일날 아무리 본인의 억울함을 청산유수로 이야기한들 이미 담당 판사가 어떤 결정할지 마음 다 먹고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꿔서 다른 처분을 내린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인지상정이죠.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만큼 그 처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수사 절차에서 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구조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받지 않아도 될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분 결정이라는 것을 노리고 보조인과 함께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검사님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하나인 보호사건 송치 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상황별 대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와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